예,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흐름들, 우리가 이제 최고가를 계속하면서 조금 쉬고 있는 흐름들이어서요. 궁금증이 많은데요.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뭐 잘 갈 때는 뭐 그냥 놔둬도 잘 가니까 궁금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또 조금 뭐지 싶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이웅찬 위원님 시각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나. 잘 가는 상황에서 뭐 미국 증시 제롬 파월의 고평가 발언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도 조금 신중한 스탠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인데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지금 전망 어떠세요? 네. 사실 미국 증시가 비싸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비쌉니다. 예. 비싸고 국내 증시도 비싸요. 비싼 거는 우리가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싸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 고평가인데 한국 증시의 저평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예. 사실은 우리가 또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저평가라고 뭐 국내 증시로 넘어가면 국내 증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국내 네네. 증시가 저평가냐에 대해서도 뭐 이제 구조적으로 뭐 글로벌리 뭐 다른 나라들 대비 네. 저평가다 뭐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할 수 네.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 밸류에이션 밴드 상단을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비싸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또 못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계속 증시가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 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뭐 금리 인하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요. 뭐 이제 기업 이익이 상승하는 거는 뭐 경제가 크게 리세션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네. AI가 계속 끌고 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돼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증시가 뭐 오르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지금 누가 그런 기사에 그런 게 있대요. 미국은 고평가가 아닌 적이 최근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이제 보신 것 같고요. 네.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9월 크게 보면 9월 FOMC가 큰 이제 이벤트적인 변곡점 아닙니까? 이후에 좀 생각해야 될 뭐 연휴 전후 이후의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FOMC 말씀을 주셨는데 네. FOMC가 앞으로 FOMC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FOMC가 뭐 25일 비나라는 거 거의 뭐 확정적이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이번 FOMC를 지나고 나서 조금 의미 있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은 FOMC 이후에 가격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FOMC 전에 달러 약세 그리고 뭐 위험 자산들 다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금리 내리니까 뭐 그럴 네.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FOMC에서 뚜껑을 딱 보니까 25일 비난한 건 맞지만은 파월 의장이 얘기한 발언들이 뭐 예전에 했던 발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는 뭐 거의 뭐 10월이나 그리고 12월 또 추강이나 이런 것들 거의 뭐 100%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10월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채권 시장에서 95%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돌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방향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시장 기대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 강세장에서 얘기입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본다면 그 걱정의 담벼락 가운데 또 나온 게 미국의 셧다운, 연방정부의 이제 셧다운 얘기인데 이건 이제 하도 여러 번 겪어서 그죠.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는데 큰 영향은 아닐까요? 네. 예, 셧다운 가능성 자체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정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정부 셧다운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예, 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거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중요할 텐데 지금 사실 트럼프 정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관세라든지 특히 뭐 감세 법안, 왜냐면 감세는 또 의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중요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 이제 노이즈로는 작용하겠습니다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다른 부분들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의 담벼락 하나가 나타나는 게 환율입니다. 원화가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사실은 지금의 분위기면 저희가 이제 환율도 자주 얘기하는데 한 1350원대 밑으로는 떨어져야 좀 정상일 것 같은 생각인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세로 환율이 오르면서 오늘 1,400원을 넘었단 말이죠. 왜 이런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달러의 문제 그리고 원화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 하반기에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상반기에 달러 약세가 되게 심하게 진행됐거든요. 한 12% 내려갔으면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겠냐. 일단 룸이 크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미국과 미국 외지역의 차이를 보면은 미국도 경제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맞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미국 외지역도 사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실제로 네. 관세가 부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펀더멘탈 같은 것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 FOMC를 금리 인하를 했지만 생각보다 호키시한 그런 입장이라든지 또 9월 금리 인하를 꼭 했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의견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미국의 자산 시장이라든지 상당히 건전한 편이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달러가 반등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달러 반등하고 커머디티들 올라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FOMC 이후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달러 강세의 문제가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유독 약세예요. 네. 이런 것들 우리나라 경제의 조금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계속 뭔가 차질이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원화 약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원화 약세 부분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 약세 구간에서 1,380원, 90원 계속 갔잖아요. 이게 최근 우리 시장에 사실은 큰 버팀목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외국인이 이달에만 7조 넘게 샀거든요. 근데 1,400원 넘어가면 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뭐 상관없을까? 환율과 외국인들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네. 환율이 보통 강세일 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보통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좋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달러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경기 좋으면서 보통 한국의 증시에 확 들어오고 예. 한국 경제 좋다, 펀더멘털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3,200에서 3,500 근처에 올 때 이번에 들어올 때는 그냥 반도체를 찍어서 들어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막 글로벌 경제가 엄청나게 뭐가 바뀐다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약간은 좀 다른 그런 개념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원화가 약세로 되는 게 국내 외국인 수급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호적이진 않죠. 예. 네. 반도체 얘기하셔서 근데 우리 시장에 지금 어쨌든 시장에 주도주로 떠오르고 시장을 견인해 가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이니까요. 미국은 계속해서 AI 버블론이 있지만 그 극복해 가는 상황이고 한국 반도체는 지금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주도주로서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예, 이번에 그러니까 최근 2주, 3주간의 상승이 상당히 가팔랐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최근에 7월 상반기뿐만 아니라 7,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주가의 그렇죠. 방향이.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좀 많이 부진했었고 그거는 HBM을 하이닉스는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못한다. 그리고 HBM 외의 반도체는 별로 좋지 않다. 업황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근데 실제로 2분기 말부터 사실 디램랜드, 레거시 반도체도 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꽤 무시를 당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약간 프리오더 로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세 부과 전에 일시적인 그냥 물량일 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관세 전 물량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HBM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램 랜드까지 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마이크론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 다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치 반도체가 우리 증시를 다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I 쪽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호재라고 일단은 해석이 되면서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에 예. 사실 오픈 AI가 돈이 없어가지고 엔비디아의 돈을 받아서 예. 또 오라클에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도 이제 주문 나오고 약간 서로 그러면 서로 이게 같은 돈 가지고 돌려먹기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FOMC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흔들흔들한 것 같고요. 뭐 일시적으로는 조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숫자는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이 나와도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조정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셨고 저희가 원고 사전 주신 거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 관심 있다고 써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반기와 지금의 랠리가 좀 다르잖아요, 모습이. 예, 그렇죠. 그러면서 상반기에 뭐 반도체는 HBM 관련해서 맞아요. 어떤 게 예. HBM 밴드로 들어가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서플라이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증설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상반기 내내 안 좋았는데 올라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뭐 주가와는 별개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펀더멘털리 최근에 보면 ASML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네, 뭐 그런 것들 다 같은 맥락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우리 이용찬 의원님 비유는 대충 들었고요. 뭐 사실 또 변동성이 좀 있을까 뭐 이런 걸 우려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으로 보셨고 긍정적 시각 보셨다면 다음은 이제 섹터 전략인데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하나만 뭐 시장에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기존에 뭐 우리가 조선방산 원정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섹터는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 좀 주세요. 네. 예,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을 사실 말씀드리기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예.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이제 뭐 채우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조선, 방산, 원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조선이 약간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그러네요. 약간 엇나가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방산은 괜찮은데 조선이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제 밤에 이제 또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뭐 한국 조선 괜찮다 뭐 의견이 네, 더 네. 올랐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가 좋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레저라든지 인바운드 관련 주식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관세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자동차는 힘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네.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제 확실한 조방어 이런 쪽보다 반도체를 핵심에 두고 그 밖에 좀 순환매 차원에서의 섹터들 일부 대응하고 이런 정도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연휴가 그렇게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뭐 지표들 이제 10월에 물가 지표라든지 네.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서 보면 10월 FOMC도 좀 만만하지 않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그냥 100%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압축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포트들을 조금씩 압축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러네요. 10월을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월 FOMC 지나면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소위 주식이 없어서 뭐 포모로 막 급하게 살 수 있는 지금 구간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닝 시황 전략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